안녕하세요. 은빛수다방 9월 두 번째 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월요일에는 비가 와가지고 기죠. 영동의 세계국악 엑스포 개막식 때 비가 와가지고 많이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에도 비 예보가 있긴 했는데 비가 많이 안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 9월이 조금 느껴지는, 낮에는 여전히 덥긴 하지만 아침 저녁으로는 가을이 느껴지는 나날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추석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죠? 오늘은 두 분 모시고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절 선생님 오늘 모자도 이쁘게 하고 스카프도 되게 가을 분위기 물씬 나게 이렇게 입고 오셨어요. 한 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나요? 예.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는 뭐 가끔 비가 왔잖아요. 예. 특히나 강릉에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아주 이런 육지보다 이런 다른 지방보다는 그렇게 많이 온 건 아니어도 친구가 야 이제 나 씻을 수 있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정말이지 와 멀리서 빈다라는 얘기가 다른 게 아닌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친구가 굉장히 그나마 비가 완전히 해갈되지는 않았어도 비가 왔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위안이 되고 비의 고마움을 새삼 느끼게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아로니아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지난 한 주 동안은 예. 그 아로니아 밥을 일주일 내내 해 먹었는데요. 먹을만 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아로니아 밥을요? 네. 밥에도 아로니아를 넣는 겁니까? 네네. 그래서 제가 챗이 이렇게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아로니아 농사가 왜 지금 다 키워지고 있었는지, 그다음에 지금의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 뭐 이런 거를 좀 제가 조금 알고 있는 거 더하기 거기서도 알려주는 거 더하기 해서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볼까 하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아로니아는 이게 생과로 먹기엔 조금 이게 좀 떫잖아요, 그죠? 예, 시큼하고 떫고. 예, 근데 예. 이 밥을 지어 먹으면 어떻습니까, 예. 맛이? 제가 해 먹으니까요. 예. 그 아로니아 하나만 넣고 먹으면 맛이 사실은 없어요. 그럼 뭘로 해야 돼? 그런데 아로니아 반, 검정콩 반 이렇게 해 먹으니까 콩에 씹히는 맛에 섞여가지고 이 아로니아의 그 본래의 맛을 좀 어느 정도 중화시키는? 그래가지고 맛있어서 먹을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새 제가 사람들 만나면 아로니아 밥을 해 먹으세요. 아로니아가 항산화 작용도 있고 혈액순환에도 좋고 뭐 콜레스테롤치도 낮춰주고 얼마나 좋은데 그걸 요새 우리가 맛없어서 안 먹고 있고 그것이 캐내어지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 활용하면은 얘가 먹을 수 있고 건강에도 아주 좋은 그러한 식품으로 좋은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해요. 많이 하시는군요. 예. 그리고 제가 먹어보니까 맛있고 또 관심 있어 하는 사람 조금씩 나눠주니까 먹을만 하다고. 예. 그렇죠. 또 네. 그 아로니아 얘기를 하니까요. 예. 저는 그 아로니아를 누가 농사 지시는 분이 꽤 많이 주셨어요. 주신 이유가 이제 눈에 좋다고 제가 이제 눈 수술을 했으니까 그거 먹으면 좋다고 그래서 주셨는데 떫어요. 그런데 저는 이제 어떻게 먹는가 하면은 그 요플레를 집에서 만들어요. 근데 그 요플레하고 그거를 같이 먹으니까 떫은 맛이 더 덜하고 거기다가 이제 바나나 같은 걸 넣으면은 전혀 떫은 맛이 없어요. 단맛이 좀 중화돼서. 그런데 이제 이 요플레를 또 수분을 빼가지고 이제 그 수분 뺀 그 요플레,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거기다가 이렇게 그러니까 요플레가 뻑뻑하죠. 버터 비슷하게 뻑뻑해요. 그 뻑뻑한 데다가 그 아로니아를 많이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하루에 20알을 먹어요. 그러니까 고기 그렇게 먹으니까 그 떫은 맛이 거의 안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 열흘 보름쯤 됐을 거예요. 그렇게 먹고 있는 중인데, 네. 제가 그걸 먹으면서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옛날 우리 어릴 때 보면 아로니아보다는 작은데 그걸 이름을 까마중? 까마중이요. 까마종은 떫진 않았던 것 안 같은데. 떫어요.
근데 그거를 생긴 게 많이 막 비슷하지. 이렇게 입에 묻히면서 따먹었던 기억이 입에 많이 나는데. 묻혀지지 예, 이게 검물이. 예. 그리고 그게 요새는 안 보여요. 까마종 그렇죠. 예. 보기 힘들죠. 가끔 보이기는 하는데 아. 밭둑에서 어. 근데 옛날에 우리 자랄 때 흔하게 집 주변에서 보듯이 볼 수는 없죠. 그런데 언제 한번 그 어느 신문에 보니까 또 그 까마중이 그렇게 좋대요. 예. 그래서 어쨌든 베리류가 좋은 것만은 사실인가 봐요. 예. 그렇군요. 예. 고지우 PD님은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저는 지난 주말에 예. 처음으로 담양군에 오. 다녀왔어요. 오. 그 전라도 담양군에도 담양요? 예. 네. 어떻게 같이 동행하신 분이 운전을 해주셔서 저는 어. 덕분에 편하게 갈 수 있었는데 담양군에도 옥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또 반가웠고 또 옥천과는 다른 뭔가 대나무 숲이 울창하고 또 떡갈비가 굉장히 맛있고 맞아요. 그 떡갈비 지금 떡갈비. 생각났어요. 다른 이런 전라북도의 음. 뭔가 특산물들을 또 처음 접해봐서 그 신기했던 저기 것 같아요. 대나무 죽순. 네, 죽순도 죽순 요리. 유명하고 맞아요. 예, 죽순 예, 요리 예, 못 예.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렇군요. 좋았습니다. 아 그러니까 대나무 통밥도 있는데 여기. 맞아요. 대통밥, 대통 치즈케이크도 있어요. 또 이제 요새 대나무 통 그런 안에 것도 있구나. 케이크를 이렇게 어. 모양에 맞춰서 뭐 양갱도 있고 새로 아주 맛있더라고요. 개발한 거네요. 네, 근데 담양에 옥천이라는 데가 있나요? 네 있더라고요. 면이에요? 지나가는데 면? 면이 아니었던 것 같고 무슨 리? 옥천리? 담양에 옥천 찾아보니까 없는데 있나? 대덕면에 옥천리가 있나? 담양 가기 전이었을 수도 있을 것 같네요. 그러면 순천에 옥천동이 있거든요. 순천에 옥천동이 있고, 경기도에도 옥천 있어요. 예, 옥천. 그래요? 좋은 말인가 봐요. 해남에 뜻이. 이제 그 깨끗한 옥에다가. 양평에도 옥천면이 있고, 예, 예. 해남에도 옥천이 있고, 해남에도 옥천면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냥 옥천면 하면은 그랬다가는 안 여긴 되겠네. 읍이지 읍사무소. 그리고 순창의 거기는 옛 면사. 이름이 옥천입니다. 아 순창이. 그래요. 순창이. 예, 순창. 순창 담양이 가깝다 보니까 택배 보낼 때 잘 써야 되겠네요. 예. 잘못하면. 맞아요. 다른 데로 가. 네. 담양 되게 대나무 숲 소세원도 가봤나요? 아니요, 저는 중록원. 중록원만. 갔습니다. 오 중록원. 소세원이라고 옛날 우리나라 맞아요. 정원 예, 정원. 멋진 데 있는데 거기 전통적인 정원. 중록원도 괜찮죠. 대나무 쭉 있어서 신선 노름 하셨군요. 예. 네. 갈비도 신성 같아. 예, 그러셨군요. 오늘 그러면 우리 유지연 선생님의 아로니아 얘기를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찾았던 건 어떻게 보면 요새는 반려식물이라고 하는 게 인기이기는 한데 식물을 저희가 담으로 쓰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식물로 담을. 이렇게 담을 하면 사철나무를 담으로 많이 쓰는데 울타리로 그렇죠. 그러면 다른 걸 한번 쓰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을 쯤에 한 분이 아로니아 캐 가실 분 손 드세요 이러고 글이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로니아를 캐준다는 얘기인가? 그리고 이제 저요 하고 손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언제 와서 캐가야 된대. 캐줄 순 없고 와서 캐가라고. 그래서 이게 어디야 식물값이 얼만데 이러고서는 이제 갔어요 남편하고. 갔더니 좋으신 분이 본인도 같이 옆에서 거들면서 같이 캤어요. 그래가지고 한 30그루인가요? 그 쯤을 캤어요. 와, 많이 캐네요. 그래가지고 그거 싣고 오는 것도 또 문제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또 친절하게 제가 트럭이 있으니 그걸로 기름값만 내면 실러주겠다. 와. 그래서 그 정도야 땡큐죠. 그래가지고 감사하다 그러고 이제 실어다가 그 나무를 심었어요. 그랬더니 봄 되니까 이 나무가 나이가 있는 애니까 꽃이 피고 열매가 맺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왜 캐주냐 그랬더니 얘 캐 버리고 그냥 캐 내고가 아니라 캐 버리고 사과나무를 심으려고 한다. 그래서 얘가 땅만 차지하니까 얘를 파낸다는 거였어요. 그래서 저희는 너무나 슬픈 일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는 기쁨이죠. 만약에 그분이 캐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울타리용으로 식물을 사왔어야 되니까. 그런데 왜 캐버리냐 그랬더니 얘가 이거 팔리지도 않고 먹을 수도 없고 뭐 이래서 얘 땅만 차지하니까 얘를 얼른 캐내고 사과를 심어서 그 사과를 길러서 뭐 맛있게 먹고 팔기도 하고 뭐 이러기 위해서 한다. 그래서 아로니아가 이렇게 홀대를 받는구나. 한동안은 블랙베리 뭐 무슨 베리 해가지고 아로니아가 굉장히 비싼 가격에 샀던 묘목을 샀던 기억도 나는데 정말 이게 농촌의 문제이긴 문제이구나. 그게 유행이 돼가지고 엄청 심었대요. 이 옥천에서도 심은 사람이 많고 그런데 서서히 안 팔리고 경제성이 없으니까 판에서 이제 버리는 거야 나무를. 그러니까 이제 가져가야 되는데 가져가겠다는 사람이 없잖아요. 인기가 있으면 아마 저기 뭐죠? 블루베리였으면 막 가져갔을 텐데 얘는 아로니아니까 가져가는 사람이 없으면 그냥 밖에다 막 이렇게 쌓아놓으면 얘가 이제 땔감으로도 쓰긴 뭐하고 그냥 버려졌다가 뭐 이제 죽으면 어떻게 해결이 되겠죠? 뭐 그런 식으로 처리가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처럼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서 다행이다. 왜냐하면 빨리 처리할 수도 있고 뭐 어디 가서 산다고 하니까 주인 입장에서 또 요쯤 가을쯤 되니까 이제 까맣게 열매가 익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거요? 이거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라고 할까? 다 익은 상태죠. 9월 초 8월 말 그때부터 익어가지고 딸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완전히 익어서 이제 약간씩 수분이 빠져나가는 그런 시기. 예. 열매도 주고 하는데 저희도 수확을 해보니까 준다니까 달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열매를. 그래요? 예. 저도 좀 주세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갖다가 어떡할까 그래서 아까워서 저희는 일단 설탕에 버무리면은 오랫동안 보관이 되잖아요. 그래서 설탕에다가 큰 이만한 한 30리터 통에다가 비벼가지고 거기다 놨어요. 그래가지고 저걸 어떻게 먹어야 되나 그리고 고민하다가 먹는 방법을 저희는 한 가지는 찾았어요. 그거 갖다가 건포도처럼 해서 떡을 해 먹으니까 우와. 나름 맛있더라고요. 왜냐면 설탕에 절여져 가지고 그래서 이걸 그렇게 먹는 방법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이제 좀 하고 있는데 올해 어떤 지인을 만났더니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 남편은 아로니아를 참 맛있게 잘 먹어. 그래서 어떻게 잘 먹어요? 그랬더니 매일 밥으로 먹지? 그래서 밥을 그거 맛없고 그걸 어떻게 먹어야 될까요? 그랬더니 그 비법이 아로니아 반 검정콩 반을 섞어서 먹으면 색도 예쁘고 맛도 좋고 아로니아의 그 특유의 떫고 막 이런 맛이 안 난대요. 그래요?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한테 그 얘기를 하고 둘이 밥을 해서 먹었어요 그날. 그랬더니 밥이 맛있는 거예요. 색깔도 예뻐. 보라색이 싹 도는 게 식욕도 돋게 하고 이걸 이렇게 먹는 방법이 있구나. 그래가지고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해 먹어봤어요. 그러면 설탕에 절여서 말린 아니. 그거는 작년 얘기고 이제 올해는 그 얘기 아로니아 밥을 검정콩과 해서 먹었다.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저희가 해 먹었더니 정말 좋은 거예요. 근데 요새 나이 먹어가면서 이 눈 걱정 많이 되잖아요. 맞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이거를 그렇게 그러면은 보관을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그거 냉동실에 놓다가 먹으면 오히려 떫은 맛이 준대요. 단맛이 늘어나서. 그래서 그러면 냉동실에다 놓으면은 1년 내내 먹어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로컬에다 한번 내봤어요. 저희가 이제 로컬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로컬에다 이제 어떻게 하나 봤더니 어떤 사람이 1kg씩 담아가지고 이렇게 막 싸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렇게 담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희도 담아가지고 우리 허브를 그 안에다 넣어서 포장을 한 다음에 갖다 내놨더니 시범적으로 한 몇 개만 팔아볼까? 그리고 내놨더니 다 팔리더라고요. 그날 하루에 다 팔리더라고요. 그래서 성공이네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남편이 일일이 손으로 하나하나 따고 그 먼지를 닦고 이래가지고 집어넣어서 그거를 1kg에 9,000원씩을 냈어요. 그랬더니 또 그 4개 갖다 놨더니 또 4개가 다 팔리고 그래서 한 20kg 가까이 팔았던 것 같아요 올해. 그래서
9,000원씩 팔고 하면은 이게 뭐 그냥 뭐 노는이 따서 남도 먹게끔 해드리고 우리도 돈도 벌고 나쁘진 않을 것 같네 이런 생각을 이제 했는데 아로니아를 이제는 캐버릴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또 언니 집에 뭐 볼 일이 있어가지고 저기 태안을 갔어요. 그랬더니 언니 집에도 언니네 거기 내려갈 때 기념으로 내가 아로니아를 사달라 해서 아로니아 나무를 사준 기억이 나요. 그때 한 주에 5만 원을 줬던 것 같아요. 커서. 그래서 10만 원을 주고 2그루를 사줬는데 그게 아주 커져가지고 이만하더라고요. 아로니아 그랬는데 나무가 크군요. 커져요. 요만한 게 아니라 이렇게 사람 키보다도 크고 폭도 넓어지고 얘가 그렇구나. 옆으로 이렇게 번져서. 그런데 언니 역시도 아우 쟤 집 맛도 없고 저거 자리만 차지하고 쟤 왜 저러나 몰라. 지금 야 너 좋으면 캐가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그거 너무 커서 캘려면 힘 빠져서 못 캐가. 그리고 나이가 먹어서 걔가 정착할 때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냥 두고 있어. 그러던 차에 이제 제가 보고서 언니 그거 갖다 이제 밥해 먹어. 그러면 훨씬 건강에도 좋고 좋으니까 그거 먹으라고 그랬더니 그래? 그거 맛도 없는데 어떻게 그걸 먹지? 막 이러면서 고민을 하고 그 얘기를 저희 얘기를 반신반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도 한번 해 먹더니 최근에 야 그거 먹을 만하다 야 나이 먹고 이제 먹어도 되겠다 야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거 열매 그거 누가 따가지도 않고 버리기도 해 그냥 내비두면 스스로 땅에 떨어져서 아마 거름이 됐겠죠.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시 생각해봐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 샤인하고 캠벨하고 해서 요새 캠벨이 더 인기를 끈다 그러잖아요. 예. 샤인이 제가 처음에 내려올 때 거기 이장님이 나는 포도 농사 적어져서 1억씩 벌어 이렇게 얘기를 하신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요새는 1억 벌지 못할 것 같아요. 너무 홍수출하되니까. 그때만 해도 샤인 한 송이에 막 2만 원, 막 2만 5천 원 할 때였는데 지금은 한 상자에 9,900원. 그렇게도 팔더라고요. 이게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방송의 미디어의 힘 때문에 이게 아로니아도 막 이게 잘 팔린다 하니까 막 농사를 우르졌다가 이제 그런 거 있죠. 예 뭐가 좋다고 하면 그냥 그거 농사 엄청 졌다가 이제 맞아요. 후발주자들은 이제 빚만 안고 이제 초기에 했던 사람들은 다 팔아버리고 이제 다 농사짓고 이런 경우 되게 많거든요. 근데 뭐 샤인도 지금 샤인 다 좋다 하니까 이제 다 홍수출하되면서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농사가 어쨌든 트렌드에 농사도 이제 뭐가 좋다 뭐가 좋다 이제 건강 프로그램 이런 데 나오면은 거의 뭐 개눈 감추듯이 싹 사가고 이러니까 그러다가 또 이제 시들해지면 또 이제 없어지고 이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은데 좀 안타깝죠, 되게 좀. 맞아요. 그러니까 이 미디어의 힘이라는 게 참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예. 말 한마디에 그냥 우르르 갔다가 예. 예. 아니 저는 그 서울에 있을 때 경동시장을 지나가는데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한 가게에 뭐 사람들이 엄청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그쵸? 그 가게가 이제 뭐 특별한 걸 파는가 그랬더니 방송에서 브라질 너트라는 게 또 한참 또 그 맞아. 선전을 했어요. 그게 이제 선전이 된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그것 사느라고 몰려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참 이게 미디어라는 게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어쨌든 아로니아의 재발견해서 아로니아를 39를 심어가지고 되게 행복하게 밥도 해먹고 네. 해먹는다는 얘기 들으니까 선생님 좀 반갑습니다. 드릴게요. 그러세요. 아니 눈에 좋다니. 1kg 담은 거 하나 가지고 오세요. 네. 예, 이제 제가 사겠습니다. 아니 아니요. 지금은 이제 다 판매 끝나고 저희는 그냥 먹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먹는 수준으로 가져오세요. 저도 먹는 수준으로 살 테니까. 알겠습니다. 네, 우리 윤창수 어머님 이제 원고 한번 읽어볼까요? 네, 오늘은 제가 대표님의 소원을 조금 풀어드릴 것 같습니다. 네, 네. 통일 신라 9세기 이후 탑이 변화를 합니다. 지난번에 안 오셨을 때도 했는데, 네. 어떻게 변화하고 왜 변화하는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7세기, 그러니까 통일한 시기가 676년입니다. 이때 그 통일한 7세기 이후에 세워진 탑들은 대부분 그 크기가 엄청나게 큰 것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되면 그 통일을 위세를 나타내려고 건축물이 이 시기뿐만 아니라 어느 시기든지 커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리고 8세기가 되면 석가탑과 다보탑을 예로 미의 극치를 이루는 시기라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안정기에는 이렇게 그 미의 극치를 가져옵니다. 그러나 9세기에 이르러 점차 신라의 정치적인 상황이 변화되기 시작한다. 즉 왕실의 싸움, 지방 세력의 난립 등 사회가 혼란해지면서 예술에 있어서도 변화를 보이고 있다. 탑에 있어서도 첫째, 통일 신라의 규모가 커진 것이 이제 작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일부 탑의 변형으로 기단부나 옥계석 그리고 상륜부의 부분에서 다소 변화되거나 생략되어진다. 보림사 동서 3층 석탑, 신라 경문왕 10년 870년 그러니까 9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추정하는데 이런 탑을 들 수 있습니다. 바로 2층 기단 중 상층 기단의 탱주가 3개에서 2개 또는 1개로 줄어듭니다. 이제 탱주가 처음 나온 용어인데요. 그 모든 건축물에 보면은 이제 중간에 기둥이 있습니다. 그 중간 기둥을 탱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중간에 기둥이 많다는 것은 크기가 크다는 건데 이게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곧 기둥이 크기가 작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는 부석사 3층 석탑, 청량사 3층 석탑을 들 수 있다. 또 철원의 도피안사 탑과 같이 부분적으로 방형, 다른 하나는 팔각을 이룬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위에 탑신은 사각인데 기단은 팔각으로 변하는 이런 그 변형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다음 세 번째, 대부분의 방형, 즉 네모난 탑이었던 것이 완전히 다른 육각,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금산사의 육각탑이라든지 북한에 하나 있는 육각탑 같은 육각탑이나 원형탑과 같이 모양이 완전히 이때까지 없던 것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번째는 고려가 몽골의 침략을 받은 후에는 탑의 형태 일부에 외래적인 요소, 즉 몽골 침략으로 몽골 스타일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9세기 이후에 다섯 번째, 탑의 층수가 5층, 7층 또는 그 이상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신라에는 대부분이 3층인데 이제 탑의 층수가 늘어납니다. 그다음 9세기 이후에 탑 기단부의 일부 변형에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 예로 그 보림사 탑이라든지 경주 남산 탑골의 용장사지탑, 경주 창림사탑 3층 탑의 일부, 그리고 오늘 할 주된 영동에 있는 영국사 망탑봉 3층 석탑이 자연 안반을 기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변화를 가져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재료가 기존과 다른 그 재료로 나타납니다. 예를 들면 죽장리 5층 탑이라든지 안동 모전탑, 금산사 육각다층 탑은 그 지난번에 벼루를 만드는 돌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칠곡 송림사 모전탑, 그러니까 벽돌을 만드는 것으로 이제 탑을 만듭니다. 그다음 정선에 수만호라는 또 탑이 있습니다. 이렇게 재료가 변합니다. 일곱 번째는 보통 한 곳에 탑을 한 기 아니면 2기를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나 전혀 다른 많은 수의 탑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이 천불천탑, 탑을 1000개나 세웠다는 겁니다. 물론 지금 1000개가 다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화순의 운주사 탑입니다. 그리고 원각사지 탑과 같이 그 재료가 변하기도 하고 조각이 변하기도 하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충북 영동의 탑을 보기를 한다. 이 탑은 영국사에 속한 탑으로 통일신라 후기 창건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처음 절 이름은 국청사였으나 그 후 12세기가 되면은 벌써 고려입니다. 고려하고도 이제 중기로 넘어가는 때입니다. 원각 국사에 의해서 중창되고 다시 공민왕 때
영국사라는 이름으로 바뀐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공민왕이 되면 벌써 고려 말기입니다. 탑은 절에서 약 500m 떨어진 망탑봉 자연 안반 위에 세워져 있습니다. 그냥 이때까지는 탑이 절 안에 있었는데 절 밖으로 나가 가지고 산꼭대기의 안반에 세워지는데 윗부분을 좀 평평하게 다듬어 가지고 약간 높여서 마치 기단이 이중 기단과 같은 느낌을 들게 만들었습니다. 기단을 자연 안반으로 삼은 이 탑은 몸체보다 기단이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탑 전체 높이는 2.4m. 근데 이 조사한 곳에 따라서 이렇게 탑의 높이가 다 달라요. 그렇다고 제가 이걸 뭐 재볼 수는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2.4m 또는 3m라고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탑신은 3층으로 1층 탑신에는 문비, 이제 문비라는 거는 미술사에서 쓰는 용어이고 우리 일반적으로 하면 문입니다. 그 문이 이 조각되어 있고 우주라는 것은 그 아까 탱주라는 게 중간 기둥이라고 그랬는데 우주는 모서리의 기둥입니다. 이러한 것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제일 위 상륜부는 없어진 상태이다. 이와 같이 절 경내가 아닌 곳에 탑을 세운 이유와 그리고 왜 바위 위에다가 세워졌을까? 제가 지난번에도 그 금산사 육각 다층탑을 하면서 왜 그 육각으로 되었을까? 먼저 이런 얘기도 했고 또 이게 왜 고려 시대에 세워진 것이라고 보느냐? 영국사 탑도 이제 고려 시대에 세워진 것으로 보고 있는데 왜 이것이 고려 시대냐? 이런 질문을 오늘도 또 똑같이 한번 드려볼게요. 예. 고려 시대. 영국사 탑이 왜 고려 시대 예. 세워진 거냐? 예. 그 산꼭대기 그 가는 데 안반에 세워졌을까? 이제 예. 이런 문제입니다. 왜 세웠을까? 그때도 추측으로 그 실제로 그게 왜 고려 시대에 세워졌는지 정확한 뭔가 연구 결과가 있다고는 하지 않으셨었죠. 예. 추측으로 예. 해도 감이 잘 안 잡히네요. 네, 제가 이미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불교에서도 변화를 한다고 그랬어요. 고려 통일신라 말기가 되면. 그러니까 정치적으로도 지금 혼란하고 불교도 교정이라는 거는 이제 불경을 위주로 하는 불교인데 선종으로 바뀌어요. 참선. 그러니까 이제 참선을 하기 위해서 많은 스님이나 이런 신자들이 산으로 가지 않았을까? 조용한 곳으로. 참선. 예. 하면서. 그래서 이 탑도 산으로. 경내에 있던 것이 산꼭대기로 가서 이제 안반과 같은, 그리고 또 우리는 왜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바위 같은 신앙이 있습니다. 바위에 대해서 이제 빌기도 하고 이제 민간 신앙이죠. 이러한 것과 결합이 되어서 이렇게 산꼭대기 바위 위에다가 탑을 세운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선종하고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럼 영국사 얘기하면 이제 곧 옥천도 이제 용암사 예. 탑을 이제 다음 시간에 할 예정인데 용암사도 보면은 네 산에 산에. 바위 용암사 위에다가 쌍 3층 석탑 예. 있고 천태산 밑에 이제 영국사가 예, 있고. 예. 알겠습니다. 귀한 얘기시네요, 되게. 네, 그래서 영국산 가보셨나요? 가봤죠. 몇 번이나 가봤습니다. 예. 그 요새도 물이 그렇게 흐르는지 모르겠어요. 전에는 그 물이 맑은 물이 흘렀어요. 그 올라가는 계곡에. 거기 은행나무도 되게 예, 오래된 은행나무 있죠. 네. 예. 거기 템플스테이도 해가지고. 아, 요새는 그래요? 네. 아, 그건 제가 갔을 때. 가는 길이 좀 험한데 어떻게 버스 타고 가셨나요? 아니요. 걸어갔어요. 예, 걸어가지고 이제 막. 주차장에 내려가지고. 예. 영국사까지는 어떻게 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영동을 와서 네. 제일 처음 이제 버스에 내려가지고 그 난계 예. 국악원에 있는 연꽃 봉오리 모양으로 그걸 되어 있는 보셨군요. 네 그거를 보고 어. 그다음에 이제 점심을 먹고 그다음에 이제 걸어서 이제 등산하듯이 올라갔죠. 아 심천에서 양산까지는 꽤 걸릴 텐데. 서울에서 그때 와가지고 이제 아. 예. 혼자 가신 게 아니라요?
일행 매치하고 그러셨군요. 예. 같이 가셨군요. 예. 요새는 못 가봤어요. 예. 그러셨군요. 옥천에 올 때 서울에 계실 때. 예, 예. 예, 알겠습니다. 2번을 간 적이 있었어요. 제가 하도 이제 그 뭐 좋다고 이제 막 이제 또 이랬더니 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서 같이 갔던 적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귀한 옥천하고 가까운 영동의 영동의 영국사 꽃뿌리 영자 영국사 천태산 밑에 은행나무도 천년 맞아요. 천년 예, 은행나무라고 예. 해서 엄청 예. 큰 도로고 이게 차로 가면 또 한참 걸립니다. 거기 이게 길이 2차선으로 안 나 있어서 영국사까지 이렇게 꼬불꼬불 들어가가지고 근데 주차를 해놓고 좀 걸어가면 조금 더 가까운 오히려 예, 그래서 저도 영국사는 가봤는데 천년고찰이라고 예, 예, 맞아요. 하죠. 그래서 용암사도 되게 오래된 절인데 네. 예. 그래서 옥천의 용암사, 영동의 영국사, 반야사 원류봉에 예. 또 반야사라는 또 조계종 사찰이 있거든요. 그리고 보은에 또 법주사 성리산 그렇게 유명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빙빙 돌았는데 다음 시간에는 이제 옥천으로 이제 드디어 오고 그다음에 이제 그 보호는 조금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 시대 탑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또 돌다가 조선 시대에 대해서 그런데 하여튼 요 용암사도 그렇고 영국사도 그렇고 그 법주사도 그렇고 아주 중요한 탑이에요. 예. 그래서 요거를 이제 다음에는 용암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기대가 대표님의 많이- 소원을 풀어드려야죠. 기대가 많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오늘 이렇게 좋은 이야기 아로니아와 우리 영국사 탑에 대해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요.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내 곁을 떠나간 아쉬운 그대기에 마음속에 그대를 못 잊어 그려본다. 달빛 물든 속삭임 별빛 속의 금이로 안개처럼 밀려와 파도처럼 꺼져간다.
외롭게 힘들어 하네. 세월 되고 길게 누운 구름 한 조각, 하얀 구름 한 조각.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찬 피우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늙은 속인 하루를 힘들어하네. 음매하며 힘들어하네. 삐딱하게 날아가는 저 산 비둘기. 가지 끝에 하루를 쳤네. 여보게 우리 쉬었다 가세. 남은 얘기 다 하고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가면 어때 저 세월. 가면 어때 이 청춘. 저녁 걸린 뒷마당에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 쉬었다 가세. 여보게